젠틀맨 H. 자, 오늘 젠틀맨 H는 이 세상이 요즘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만히 보면 대통령이 트럼프, 바이든, 이전에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점점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별로 겁을 먹고 있지 않는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세계가 갑자기 경제 위기가 닥치는데 미국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미국서부터 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지금 기름을 뒷구멍으로 팔아가지고 125조의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에만. 지가 전쟁 일으켜서 기름값 올리고 가스값 올리고, 그리고 러시아의 석유 가스는 다 푸틴이 사실상 주인이잖아요. 지가 돈 벌고 있어요. 그 돈으로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지금 대공황적 경제 충격이 터지지 않겠는가,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면 다 쉬쉬하면서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가 질서가 있다면 경제 공황이 터져도 또 노력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피해는 크겠지만 극복은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세상에 질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질서와 리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세계 200여 개 나라들이 그냥 서로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건데요. 이 체계는 2차 대전을 겪은 1945년 이후에 이 동서간의 냉전 시대에도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 40년이 넘는 동서냉전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국지전은 있었지요. 베트남전이나 한국전 같은. 그렇지만 세계에 이 큰 대전으로 발발하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정리되어 왔습니다. 터질 듯 하면서도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적지 않은 두 나라, 과거에는 소련이라는 하나의 몸통이었던 두 나라의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만한 이념적 이유도 없었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영토 확장, 인구 확장이 그 목적이었어요. 대러시아를 회복한다. 그것도 다 인구 영토 확장이죠. 그러면 인구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계 이 군사 강국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자기 나라의 영역에 속했다가 엄연히 독립국이 된 나라를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니라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시키고 돈바스를 침략했을 때, 그때 세계가 손을 썼어야 되는 거죠. 손 쓰지 않았습니다. 또 돌아가 보면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할 때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 세계가 손을 썼어야 되죠.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푸틴은 느낀 겁니다. 미국도 이제 그야말로 허울뿐인 종이 호랑이다. 그리고 유럽이라는 것들은 전부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있고 유럽의 공동체 정신 운운하지만은 그것도 다 헛거다. 그래서 힘센 자가 치면 저것들도 꼼짝 못한다. 그래서 내가 치고 들어가면 누구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한 보름 안에 상황 끝내면 된다. 이게 푸틴의 생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국민들의 분전으로 지금 110일을 넘어가고 있지만은, 자, 여기서 세계가 지쳐서 빨리 타협하라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종용하고 있어요. 무기나 병력 지원은 안 해주면서 제대로 빨리 종전하라. 그럼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땅을 떼준 채로 종전을 하면 1차 2014년 침략 병합대 땅, 그리고 이번에 떼줄 땅까지 합치면 13만 평방킬로미터쯤 됩니다. 남한하고 또 남한의 한 30%가 더 되는 땅을 떼주는 거예요. 자, 그 땅을 먹고 러시아는 그냥 있겠어요? 이제 전쟁 종전을 하고 나면 우크라이나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재건 사업 도와주겠어요? 천만의 말씀. 아마 우크라이나는 폐허붕인 땅에 곡창도 뺏기고 각종 철강이나 화학 같은 공업 생산 공장도 다 뺏기고 폐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분이 일어날 거고 젤렌스키를 제거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차전을 벌여서 기후를 점령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2차전이 벌어질 때는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나라를 넘겨주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하나 공화국으로 병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세계의 리더가 질서가 부재해진 것은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가 91년에 이 동구권이 몰락했을 때 공산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 후쿠야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권위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대결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역사에 발전이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이 세계 질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계속될 거고 번영할 거고 역사는 더 이상 충돌하는 과정이 끝났다고. 그래서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91년 이후의 역사를 좀 따져봅시다. 경제적으로는 WTO,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중국을 또 넣어줬어요. 큰 실수를 했지요. 중국을 넣어주면 중국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소련이 망했듯이 망할 거다 생각을 하고 넣어줬는데 정치체제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면서 해괴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 물건을 팔아먹고 남은 나라의 이 제조업은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그런 세계 주도 국가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 자본 국가가 됐어요. 일부 IT 업가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전역에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제조업이 붕괴되고 노동자들이 그냥 직장을 잃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뭐 IT니 부동산에 집중하다가 금융 자본을 가지고요. 금융 상품화하고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가 파멸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 역사의 종언이라는 91년 이후에 미국이 세계에 이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 즉 세계 미국 제국주의를 갖다가 확산시키고 또 아메리칸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군사 제국주의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건 후쿠야마가 실수한 것도 있지요. 미국이 승리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가치가 다 지배적일 거다 하니까 중동에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나왔지요. 그래서 9.11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중동의 후진성의 근원에는 세계 군사 제국주의인 미국의 책임이 있다. 그거는 미국의 후쿠야마 같은 사람이 저지른 오만이 발탕이 되어서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들도 그렇게 믿은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알카에다 오시마 빈 라덴이 9.11을 일으켰고 그 결과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략했는데 쉽게 정리하는 것 같았는데 도리어 혼란만 만들어 놓고 수습하지 못한 채 철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전쟁에 막대한 물적, 인적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미국이 과연 그런 국지전조차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미국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우려가 점정되었고 결국은 미국은 두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 나라들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권위 상실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유럽은 이유를 가속화시켰습니다만은 남유럽의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또 솔직히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EU 각국의 극자 극우 세력들이 EU를 해체하고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들이 더 강해지고 나토나 EU같이 공동체를 위한 힘보다는 국경을 막고 봉쇄하고 난민 등을 통제하고자 하는 불만들이 저성장 구조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등장했어요. 코로나의 등장은 전 세계의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폐쇄 경제로 몰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금융위기의 후유증과 결부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유례없는 이 대공황,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1930년대 인플레이션 하에서의 대공황과는 차원이 다른 대공황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대공황이 곧 밀어 닥칠 거라는 것은 불과 한 달 사이에 거의 이의가 없이 지금 다 인정을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자, 이 본질은 돈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후 브레튼 우드 체제, 가트 체제로서 출범한 미국 중심의 이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달러 기축통화라는 것을 가지고 유지해 왔는데, 미국이 70년대에 달러와 금의 태환을 떼고 불태환으로 만들었죠. 왜? 달러가 더 많이 발행돼야 됐으니까. 70년대 때 스태그플레이션 오일 쇼크 때요. 미국 경제가 불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달러를 발행하는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은 채 무제한의 달러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 돈이 흔해지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고, 결국은 그 떨어진 돈 가치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투기로 갔지요. 그러니까 머니 게임으로 간 겁니다. 그것이 생산, 제조, 소비, 투자 이렇게 선순환이 아니라 머니 게임이라는 거품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대공황이 지금 닥치고 있고, 또 한쪽으로서는 이 대공황 속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약소국들이 디폴트, 즉 경제적 붕괴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내전이라든지 이 국내의 대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정치는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들이 이 포퓰리즘, 극자 극우 정당들이 승리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역사가 후퇴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자 극우가 포퓰리즘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세대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치인이 합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한 채 정치인의 선동에 국민들이 휘말리는 그런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 파퓰리즘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이 20, 30년을 더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젠틀맨 H가 보는 이 세상은 중세의 대혼돈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역병이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대혼란이 발생을 하고 국가의 체계와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결국 전쟁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들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중세로 회귀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요, 이 세상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젠틀맨 H.